네, 반갑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자, 2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자, 뜻깊게 잘 보내시고요. 자, 이번 주말만 버티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초딩들 또 학생들에게도 탈출을 하잖아요.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그런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시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요. 선익 시스템, 하나솔루션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 테마 특징주, KT와 한국전력, 그 다음에 인기 검색 종목은 코리아 FT와 후성 이렇게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선익 시스템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주가 추이가 어때요? 급등을 했네요. 포지션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21년도에 급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일단 횡보를 하면서 잡아줬고요. 이평선 모여놓고 그 다음에 반등을 시켜줬는데, 자,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일단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상향 패턴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의 실적도 일단 좋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한 얘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률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단기적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올라간 것은 좋았는데 이 올라간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선 그어보면 대충 나오죠. 26,000원대 선 그어보시면은 왼쪽으로 보면 전부 다 매물대예요. 자, 어디까지 매물대가 있느냐? 3만원 정도까지 있겠네요. 3만원까지 매물대. 그러면 25,000원, 26,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3만원 정도까지는 매물이 두꺼운 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이것을 뚫어 넘어야지만이 주가 상승률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서 팡 치고 올라갔을 때는 이 저항을 넘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넘어가려면 지금 나와있는 이 이평선 있죠. 이평선들이 끌고 올라가면서 26,000원, 3만원대까지 진입을 해줘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래쪽에 22,000원대 지지선 깔아놓고 여기까지 단기간의 반등. 자, 그렇다면 추가 상승이 나타나서 이 저항대에 진입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단기적 패턴에서의 어떤 상승,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VR이든 뭐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엿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자, 매물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래서 3만원대까지 긴장감 계속 늦추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급등을 통해 가지고 3만원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조만간 조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평선대, 이 모여있는 이 이평선을 저 위쪽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익권이 시기니까 뭐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많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한화솔루션으로 가보죠. 한화솔루션은 최근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이것도 2020년도에 많이 올라갔었죠. 뭐 친환경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모양새가 조금 들어 앉았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도 뭐 그다지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기관들은 최근에 들어서면서 매도를 쳐주는 모습이 됐죠. 그래서 기관들만 따지고 본다면 지금 매수 포인트에서 수익은 약간 나왔을 것 같네요. 그죠? 한 10%대에서 15% 정도까지 수익은 나왔을 것 같고, 이 정도 차익 실현 들어갔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동안 보시면 지금 요 정도 가격대 4만 한 2, 3천원 정도의 평단가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약간 손해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지지 라인을 보게 되시면은 현재 가격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한 34,000원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변동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최악으로 봤을 때 34,000원까지,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한 5, 6% 정도 더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놓은 부분에서의 손실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어는 아마 그 위쪽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친환경 쪽 수요는 또 증가할 것이다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추이가 그래서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같은 경우 좀 자제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이 우하향으로 아래쪽으로
뚫리고 있거든요. 장기 이평선 우상향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단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만원에서 38,9천원대 지지라인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지선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역배열 상황에서 매수가 들어가봤자 재미가 없습니다. 정배열 돼야 돼요. 최소한 5일선, 21선이라도 골든크로스 확인하신 다음에 접근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지선대에 있기 때문에 반등 여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KT 한번 볼게요. KT가 뭐, 지난번에 이제 경고 메시지 한번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죠. 일단 추세는 하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평선이 모여가지고 지금 흘러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장기 이평선들이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꺾이게 되면요, 추세가 오랫동안 밑에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단기 이평선들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반등이 좀 나오는 포인트. 자, 지난번에 1월 초 12월 말에도 이렇게 과매도가 들어가면서 반등을 좀 쳐줬거든요. 지금도 과매도 들어가 있죠. 과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일단 반등이 곧 나올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격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과매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이냐죠.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악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경영진 네,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대표인가요? 아무튼 이 대표가 연임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의 리스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부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다. 정부의 어떤 이런 부분들, 뭐 통신주 쪽에 대한 규제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 보면 꼭 과한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라인 때 최종 지지라인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3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탈되게 되면 좀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번 지지라인이 더 밑에 있거든요. 한 26,7천원대 있기 때문에 이쯤까지 내려가면은 뭐,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여기에 시방을 걸어야 됩니다. 과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과매수가 들어가더라도 단기적 조정은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자, 27,000원까지 밀리는 것이 아니라 뭐 3만원 정도대에서, 아니면 뭐 29,500원대에서 지지를 좀 만들어준다라면, 그래도, 반등 포인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추세선은 이탈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시점에서는 다시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경우 반등이 나오면 33,000원에서 34,000원까지도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바로 팔아버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때 일단 지지되는 거 확인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상황이 지금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단박에 회복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일단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도보다는 관망이 지금은 유리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네, 뭐 단기로 노리신다면 과매도를 이용해서 단기 반등을 챙기는 전략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지 권장하지는 않고요. 신규 접근은 네, 조금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 볼게요. 이것도 뭐 논란 많습니다. 뭐, 그죠? 네, 이 그지 같은 주식 막 해가지고 말도 많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장기적으로 좀 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반짝 튀고 올라가기엔 좀 어렵다는 부분이죠. 자, 이게 2021년도에는 우상향 패턴이었다가 지금은 우하향 패턴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많이 밀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2010년도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더 밀려야 될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뭐 바닥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지난해에도 영업 손실이 3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 자, 이 실적 때문에 또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따지고 본다라면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에 더 우호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뭐 반대에 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금
매도가 들어가 있죠. 과매도가 들어가 있으면은요, 뭐 옆으로 좀 눕거나 조금 더 내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이제 그 매도 시점을 아래쪽까지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조만간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내리는 형태보다는 안 올라간다면 횡보가 진행될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위쪽으로 올라서겠죠. 근데 매수 시점은 아직 안 나와요. 지금 18,000원대, 19,000원대에서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로 쭉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상향 패턴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25,500원에서 21,000원까지는 올라가줘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에너지가 제법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 10% 넘게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홀딩만 보시면 되겠고 반등을 좀 기다려서, 근데 대신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을 꺾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도 지금 역배열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신규 접근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에서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25,000원대 돌파하는 그 시점부터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은 조금 네,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T나 한국전력이나 둘 다 어떻게 보면 공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망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태로 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다음에 코리아 FT 볼까요? 코리아 FT 이게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친환경 부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으로 이제 뭐 공략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작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 친환경 자동차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기대치들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재료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관련주들, 뭐 부품주들 보시면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만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이 회사 자체도 나쁘지 않거든요. 시총이 지금 750억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 요것만 제외하게 나면요, 퍼가 10배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PBR은 0.5배, 그 다음에 ROE도 지금 8%대면 괜찮죠. 유보율이 5000%입니다. 부채율은 170%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라인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들이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저전까지 다 밀린 상태에서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것은 뭐냐면 외국인 수급이 짠 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이씨 뭐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저게 주가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 물량을 더 확보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뭐 우리 뭐 현대위아라든지 또는 뭐 만도 뭐 화신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것들 뭐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지금 다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딱 놓고 보시면은 네, 일단은 바닥을 잡는 게 우선이죠. 장기 평선 우향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옆으로 누워가면서 아니면 조금씩 올라가주면서 분위기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로 들어갈 때는 비중을 네, 아주 적게 들어가서 일단은 찍어 놓는다. 네, 그냥 보초병 세운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겠죠. 매수 가격대는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가격대 대충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지 않고요. 주가 올라간다면 3,000원대 이상부터 공략하셔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고요. 조금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길게 본다고 해서 뭐 2년, 3년, 뭐 10년 이렇게 기다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그냥 올 뭐 상반기 이후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는 업황에 따라서 또는 경기 동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업종이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자, 후성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후성. 요거는 약간 추세 전환이 나타났네요. 네, 추세를 지금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뭐 그 2022년도 고점부터 친다고 한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지난 여름부터 친다라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저점 라인 때 지지가 되고 있죠. 자, 요거가 지금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소재라든지 이런 쪽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됐다느니 어쨌다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오면서 주가가 27,000원까지 뛸 때 매도해버려라 이런 얘기. 이게 뒤져보시면 이제 그거 종목 진단 나올 텐데 그 이후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반토막도 더 났는데 지금은 네, 밀릴 만큼 다 밀린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밀렸다라면 만원대 지지점을 일단 확보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돌리게 된다면 괜찮을 것도 같죠. 어차피 2차전지라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기타 소재 종목군들을 제가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를 미리 끌어다 썼다. 그러면 그것들은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죠. 내려가든 앞으로 옆으로 서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후성 같은 경우는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었습니다만 다시 기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지지선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주가 조정을 통해서 현재 가치를 다시 이 주식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남아있는 것도 뭐가 돼요?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16%대 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PBR 3.5 뭐 약간 지금 생각보다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라면은 네, 일단 갖고 가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홀딩 전략 보시고요. 뭐 2차전지는 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단 골든크로스 나와 있지만 장기 평선이 우하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굴곡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시려면 비중을 원래보다는 더 적게 조금만 집어넣어 놓고 추세가 이제 14,000원대 넘어서 이제 15,000원 넘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맞습니다. 분할 접근으로 살짝 찍어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되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은 선익시스템과 하나솔루션, 뉴스 테마 특징주는 KT와 한국전력, 인기 검색 종목은 코리아FT와 후성 말씀드렸고요. 조금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긴 한데 주식은 어쨌든 장기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길게 내다보고 멀리 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다 보면 하나씩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축 잘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비중을 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게 네, 그렇게 잘 조절하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네, 한 달간의 수급을 정리하는 종목으로 다시 종목 진단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